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로켓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전 시간엔 부모의 양육 효능감하고 그리고 쿠키 스토리 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 또는 교육 효능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셔서 오늘 제가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 제가 지은 책의 27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이 부모의 양육 효능감, 유태인과 그리고 프랑스인 부모들의 라이프 스타일 교육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푸드 테라피, 시와 동화로 짓는 김밥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랑스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 교육법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이가 어떻게 느낄지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의 의견을 먼저 존중한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를 존중한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이들 교육의 매우 핵심적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교육에서. 그리고 한 번 규칙을 정하면 끝까지 지키면서 마시멜로우의 법칙처럼 만족지연 능력을 키워준다. 지금 하나 먹으면 한 개, 조금 더 참으면 두 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만족지연을 시켰더니 좀 더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더 훌륭하게 성장했더라. 그리고 리더로 성장했더라라는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식사 예절과 배려심 및 참는 법을 일상생활에서 가르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양보하고 그리고 무엇을 배려해야 될지를 부모들이 일상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지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 다음 함께 어울리며 놀기 위해 양보와 배려하는 태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보여준다. 부모가 먼저 내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걸 보여주고, 아이들도 세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똑같이 기다려요. 싸움이 없습니다. 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부모가 교육에서부터 습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 아이는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는다. 매우 핵심적이죠. 부모는 아이의 인생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가진다. 매우 핵심적이죠. 미래교육에서 특히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미 지식의 생산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테면 부모가 가치지향적이고 협력적일 때 아이들은 성숙한 인간으로 자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는 아이는 범죄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미국 유대인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 교육법, 주로 맨하탄에 사는 유대인들의 사례를 연구를 한 겁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칭찬을 반복하는 교육법을 사용한다. 크게 칭찬하는 거, 오 잘했어 이거, 그리고 네 생각이 그랬구나, 이게 매우 핵심적이라는 거죠. 지금 프랑스나 미국 유대인이나 똑같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하루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자녀가 잠자리에 들면 책을 읽어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독서교육법에서도 이야기할 건데, 부모가 책 읽어주는 이 음성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평화를 주는 주파수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석기시대 그 돌 찢는 것에서도 이 그 소리 테라피 말씀드렸었죠. 치유 효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교육은 주로 아버지가 담당하고, 놀랍죠? 80%나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누가?
교사가 담당해요. 아셨죠? 부모가 몇 프로? 80%. 그때 누가? 아빠가.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왜 그 아빠가 교육하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탈무드를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끔 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어려운 난제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높은 도덕성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를 통해서. 그리고 토론과 비판적 읽기 습관을 집에서부터 교육하고 하브루타 수업으로 강화한다 했어요. 비판적 읽기, 우리도 매체 읽기에서 리터러시 수업에서 비판적 읽기 수업을 하죠. 여러분들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하기 수업에서 같이 이 리터러시 수업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하브루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받고 수업에도 응용하고 부모님들도 하브루타 학원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사실은 질문의 질이 높아야 돼요. 이를테면 너 이름이 뭐니? 김은형이요. 이게 그 아이들의 이 싱킹을, 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를테면 김은형은 예쁘니 못생겼니? 를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사고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걔가 예쁜 근거를 대, 못생긴 근거를 대 생각을 하게 되죠. 김은영 이름이 뭐니 보다는 훨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정답이 없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온갖 유추, 온갖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하브루타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탈무드를 통해 행동과 성품을 변화시킨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도록 가르친다.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늘 공주로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공주나 왕자로 대접하라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내가 공주로 대접받으려면 상대방을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왕과 왕비로 대접을 해야지 그 정도, 공주 정도의 대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주로 바라는 마음을 많이 내잖아요. 나는 요만큼 해주고 상대는 이만큼 해주기를 원하는 게 일반 인간들의 심리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give and take.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를 먼저 대접한다. 진짜 중요한 그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아이 때부터 식사 전에 기부함에 동전 넣기를 가르쳐 남을 위한 기부와 자선 행위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이를테면은 이 유태인의 교육법에서도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의 자아와 개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인 교육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도 똑같이 어떤 존재다? 존중받을 인격이 있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인격체는 어디의 일원이에요?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게 이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프랑스와 유대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 교육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 나는 적어도 이러한 전통의 교육법에 내가 아는 새로운 교육법을 포함해서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어. 그리고 일단은 아이한테 지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의 의견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들의 이 교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프랑스와 유대인들의 그 양육 효능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김밥 보통 많이 싸 먹잖아요. 그래서 이 김밥 싸기를 통해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